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과학기술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달라질 전망인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 이른바 슈퍼 예산이다 이런 네. 평가를 네.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이 내년도에 이제 2000년 이후에 최대로 지금 최대폭이지 않습니까? 예. 9.7% 증가된 470조 5천억이니까요. 예. 그 중에서 과학기술 예산은 20조 4천억입니다. 네. 그래서 혁신 성장이라든가 경제 살리기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 주로 저희들이 이제 20조 4천억을 보면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초연구 쪽, 생애주기 쪽에 한 1조 한 7천억 정도, 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원천 기술 쪽에 한 1조 8천억 정도, 네. 또 주력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에 한 4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종전에 좀 잘 안 보이던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 네. 이쪽이 이제 좀 주력 분야로 들어와서 그쪽에도 한 1조 2천억 정도 배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자, 과학기술 예산이 20조 원에 돌파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인 일이죠?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동안 이 증가폭이 미미했던 거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된 게 1982년입니다. 그때 이제 13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굉장한 발전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2008년에 한 10조 규모가 됐고, 이제 2008년부터 한 지금 11년 만에 20조. 배로 20조가 네. 된 겁니다. 네. 드디어 이제 20조 시대가 문이 열린 건데요.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은 그 전에 쭉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한 1% 이하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3.7%가 늘었는데요. 내년 예산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은 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살림이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과학기술 쪽에 이렇게 배려한 것은 저는 굉장히 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그동안에는 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쪽에 주로 중점을 두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덕분에 이제 제조업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죠. 네. 예.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다른 분야 쪽으로 지금 점점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 기술을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만들어가는 좀 그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네.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을 미리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 단계의 어떤 뭔가 기술적인 연구를 먼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과학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중요도도 높아졌고요. 예. 국가 과학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수요가요. 지금 제조업 말씀하셨는데 예전엔 저희가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기업이 또 R&D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연구소가 최근에 4만 개 돌파했고요. 또 대학도 예전에는 그 교육만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걱정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내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또 국가 R&D도 이제 20조 원 규모가 되다 보니까 네. 예전에 국가 R&D 수요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거의 주목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야 외에도 예.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를 지향한다고 하는 기초 원천 기술을 해야 되겠다든가 네. 또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엄두를 못 냈던 그 대형 사업들 예. 뭐 핵융합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분야요.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대형 장비 뭐 가속기라든가 이런 수요도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사실 쓰이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네. 국가안보라든가 문화, 체육, 예술 뭐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R&D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R&D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이 이제 필요로 한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거기 그런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예산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더군다나 네.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전에는 저희가 삶의 질,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이런 쪽에는 별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욕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이쪽에도 과학기술이 좀 뭔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이런 그 과학기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수요에 맞춰서 예산도 늘리고 그렇죠.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는 건 분명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도된 가짜 학술 대회 논란, 네. 또 연구부 횡령과 같은 비윤리적 문제들 이런 것들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부이긴 하지만 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 조치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뒤에 뭐 적발, 처벌 저는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순수한 과학자들이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고 네.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과학기술계가 연구 윤리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은 밤을 낮삼아서 또 주말도 없이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행여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네. 네. 잘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또 대폭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과학계에서는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조 시대 과학계 반응. 음,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감사할 일이죠. 어. 예. 환영하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살림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태인데 금년 대비 3.7% 증액한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과학기술은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런 투자는 계속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동시에 이제 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적어도 국가 총 예산의 일정률 뭐 제가 뭐 의욕적으로 바라기는 한 5% 정도는 과학기술에 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이제 동시에 이렇게 환영하면서도 이제는 과학계가 뭔가 세계적인 성과로 보답해야 된다 이런 다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농담으로 저희가 20조 투자에 200조로 보답해야 된다 뭐 이런 오. 말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예. 아무튼 과학계가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원천 성과로 보답을 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네.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산안도 편성이 됐고요.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R&D 혁신 성장을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제도 정책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지난달에 그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정부 R&D 혁신 방안을 확정을 했어요. 네. 그 혁신 방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 국가 혁신 체계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한 셋, 넷이 있습니다. 예. 기업이 있고 대학이 있고 공공연구소가 있고 뭐 지역이 뭐 포함시키면 지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학연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표현을 네. 쓰죠. 예. 그래서 그 산학연 네. 그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산학연. 이 주체 간의 협력이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연구는 결국 연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지원 제도나 정책을 연구자 중심으로 바꾸자. 네. 그래서 연구자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신명나게 몰입해서 연구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데 좀 중점을 두자.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각 부처마다 연구 사업을 관리하는 규정 제도가 다 달라요.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합함으로 해서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이런 불필요한 네. 연구 행정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과학기술부의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PM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일하고
또 연구사업 관리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 규정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서 상반기 ICT 산업의 생산액 규모가 10% 가까이 늘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네. 아까 20조를 200조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 네.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란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R&D 역량을 강화해서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상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